1945년 9월 27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남진. 훗날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이 될 그 사람입니다. 남진이 태어난 집안은 목포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문옥은 목포일보 발행인이자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낸 분으로 당시 호남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목포에 오면 항상 남진의 집에 머물 정도였습니다. 신익희, 조병옥 같은 거물 정치인들이 드나들었고 훗날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도 인사차 들렀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 이미 자가용이 있었을 정도로 부유했던 남진의 가정에서 어린 남진은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10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남진은 어려서부터 음악과 연극에 심취했습니다. 특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에 매료되었는데 닐 세다카나 포렌카 같은 미국 가수들의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당시만 해도 팝송을 듣고 따라 부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상당한 문화적 혜택을 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목포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남진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팝송을 부르던 그의 모습을 본 밴드 마스터가 가수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진의 꿈은 가수가 아니라 영화 배우였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가 황금기를 맞이하던 시절이었고 남진은 스크린 위에서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연예계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정치인이었던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가업을 잇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겠지만 남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962년 남진은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합니다. 처음에는 서라벌 예술 초급대학 미술학과에 입학했지만 1학년 1학기 만에 중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재수 끝에 1963년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영화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남친은 배우 임현식과 동기였는데 두 사람은 평생 친구로 지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던 남친은 앞서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밴드마스터의 소개로 작곡가 한동훈을 알게 됩니다. 한동훈은 당시 최고 인기 가수 남일해의 곡을 만들었던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한동훈은 남진에게 자신의 음악학원에 등록해서 연습생 생활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던 남진이었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인 데에는 재미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원에 예쁜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진은 후일 이 일화를 밝히면서 솔직하게 그 여학생이 이뻐서 등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음악학원에서 약 2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으며 실력을 쌓은 남진은 1965년 드디어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곡은 서울 플레이보이였습니다. 남진은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팝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동경했던 남진은 록앤롤과 팝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앨범은 전혀 히트하지 못했습니다. 작곡가 한동훈은 좌절하지 않고 남진에게 오아시스 레코드사와 전속 계약을 맺게 해주었고 두 번째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송에도 제법 타고 히트 직전까지 갔습니다. 타이틀곡은 연애 0번지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방송가요심 의전문위원회에서 이 곡의 제목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1960년대 중반은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암흑기였습니다. 정부가 외색 가요니 퇴폐적이니 하면서 수많은 곡을 금지시키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반마저 실패하자 남진은 좌절했습니다. 고향 목포로 내려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젊은 남진에게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남진의 두 번째 앨범에 수록된 다른 곡 하나를 주목했습니다. 바로 울려고 내가 왔나 라는 트로트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원래 작곡가 김영광이 남진에게 부르게 하려고 했던 곡인데 남진이 트로트를 부르기 창피하다며 거절했던 곡이었습니다. 김영광은 그래도 노래가 아까워서 자신이 불러서 앨범 맨 끝에 넣겠다고 했지만 녹음 시간에 오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곡수를 채워야 했던 남진은 내키지 않았지만 이 트로트 곡을 녹음해서 앨범 맨 끝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바로 이 곡에 주목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곡을 즐겨 불렀고 남진에게 이 곡으로 다시 도전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인 남진은 울려고 내가 왔나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곡이 처음으로 히트를 친 것입니다. 트로트를 싫어했던 남진이었지만 트로트 곡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1966년 남진의 인생을 바꾼 곡이 나왔습니다.
정두수가 작사하고 박춘석이 작곡한 가슴 아프게였습니다. 이 곡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남진은 그해 MBC 신인가 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일약 스타로 떠오른 것입니다. 박춘석은 당시 최고의 히트곡 메이커였는데 남진에게는 영혼의 파트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1967년 남진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영화 배우로서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배우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박상호 감독의 영화 가슴 아프게에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영화계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신의 히트곡과 같은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그해 장희로 감독의 영화 그리움은 가슴마다에도 주연으로 출연했는데 이 영화는 국도극장에서 개봉하여 약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 작품이 되었습니다. 지방에서도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무대 매너까지 갖춘 남진은 순식간에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10대, 20대 여성 팬들이 그를 오빠라고 부르며 공연장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오빠 부대였습니다. 남진은 오빠 부대의 원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동경했던 남진은 무대에서도 엘비스의 스타일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굵은 저음의 목소리와 다리를 떠는 춤 동작, 화려한 무대의 의상 등은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별명을 낳았습니다. 1958년 남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순간에 해병대에 입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청룡부대였습니다. 해병 2여단 2대대 5중대 2소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왜 최고의 순간에 군대에 그것도 전쟁터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해병대 측에서 남진과 같은 연예인들에게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보장하면서 입대를 제안했습니다. 남진도 이 조건을 믿고 입대했습니다. 남진 등 연예인들이 자유롭게 사생활과 연예계 활동을 한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여론이 악화된 것입니다. 해병대의 원래 약속은 빼버리고 결과만 폭로한 기사들이 나가면서 남진과 해병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해병대 고위 간부들이 당초의 약속을 뒤집고 남진을 베트남으로 파병시켜버린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터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남진은 몇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고 훗날 밝혔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했고 동료 군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에서 전쟁터의 병사로 남진에게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남진을 더 깊이 있는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고생을 안 해봐서 세상을 잘 몰랐다고 스스로 말했던 남진이 진짜 인생의 무게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묘하게도 남진의 이런 행보는 그가 동경했던 엘비스 프레슬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엘비스도 1950년대 후반 로큰롤 음악이 기성사회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몰락 위기에 빠졌을 때 군대에 자원 입대하여 이미지 쇄신을 노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G.I. 블루스라는 곡과 동명의 영화를 발표하면서 성실한 미국인 젊은이의 이미지로 거듭났습니다. 남진도 엘비스의 G.I. 블루스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불렀습니다. 1973년 하와이 공연 때는 매니저가 직접 미국까지 가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매니저를 만나 엘비스가 입었던 점프수트를 구해온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1971년 남진은 베트남에서 전역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요계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진은 여전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역 후 발표한 곡 마음이 고와야지는 로커빌리 스타일의 불멸의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남진을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가요계의 독보적인 캐릭터로 인정받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진은 서울시민회관에서 귀국 기념 공연을 열었는데 이것은 국내 가수 최초의 시민회관 리사이틀이었습니다. 컴백 4개월 만에 TBC 남자가수상과 MBC 최고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역 후 더욱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남진에게는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 자신의 영혼의 파트너였던 작곡가 박춘석이 라이벌 나훈아와 손을 잡고 물레방아 도는데 등의 히트곡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진은 박춘석과의 협력을 접고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남국인을 만나 곡을 받게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남진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인 님과 함께였습니다. 1972년 발표된 님과 함께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진은 다시 정상의 반열에 섰고 톱가수 대열에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 언론은 남진과 당시 촉망받는 신인 나훈아와의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진과 나훈아 두 사람은 1970년대 한국 가요계를 완전히 양분했습니다. 남진과 나훈아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었습니다. 남진은 호남 목포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나훈아는 영남 부산의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남진은 박진감 넘치고 활발한 성격으로 도시적이고 세련된 감각의 노래를 불렀고 나훈아는 조용하고 서정적인 성격으로 시골의 정서나 고향의 향수를 담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진이 도회지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다면 나훈아는 농촌과 고향의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가수왕 경쟁에서는 초기 3년간 남진이 내리 3연속 가수왕을 차지하며 나훈아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당시 가수왕에는 줄곧 남진이 1등을 하여 가수왕상을 수상하고 나훈아는 2등을 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한 남진과 나훈아를 꺾을 가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경쟁은 팬들의 응원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아이돌 팬덤 문화와 비슷하게 그 시절에도 팬들이 우리 가수가 최고라며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 1972년 한 가지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나훈아 피습 사건이었습니다. 나훈아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루머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남진이 범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남진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남진은 몇십 년 지나서 안 사실이다. 신성일 선배한테 그 괴한이 제일 먼저 갔더라. 그 다음으로 저한테 왔다. 아침에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모르는 얼굴이 있었다. 면서 괴한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진이 거부하자 괴한은 당신 라이벌을 해치면 돈을 줄 거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진은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나훈아 피습 사고가 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중에 그 괴한이 남진의 목포집에 와서 방화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집이었는데 남진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초상화가 탄 게 지금도 성질이 난다고 고백했습니다. 스타의 화려한 삶 뒤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전성기를 누리던 남진은 영화계에서도 계속 활약했습니다. 뛰어난 외모 덕분에 주연으로 여러 번 캐스팅되었고 유명한 여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약 6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1969년에는 제12회 부일영화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가수로서도 배우로서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것입니다. 1972년에는 남이섬에서 7천여 명의 팬들과 팬미팅을 가졌는데 이것은 국내 기록된 최초의 팬클럽 행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팬사인회 같은 행사였는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빠 부대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76년 남진에게 큰 화제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수 윤복희와 결혼을 발표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동갑이었고 윤복희는 남진과 재혼이었습니다. 윤복희는 1968년 전 남편 유주영과 결혼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떠났지만 1975년 파경을 맞았습니다. 톱스타 2명의 결혼이라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진과 윤복희의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스캔들이 터졌다는 평범한 기사가 잘못 와전되어 연애 스캔들로 번지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악성 루머가 터지고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혼 3년 7개월 만인 1979년 3월 9일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윤복희가 훗날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이혼 사정을 털어놨는데 만약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면 남진은 엄청난 대인배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가요계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필이 등장한 것입니다. 남진과 나훈아가 결혼과 동시에 방송 출연이 줄어들고 조용필의 등장으로 점차 가요계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1980년에 닥쳐왔습니다. 1980년 신군부가 등장했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문화계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남진은 이 시기에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됩니다. 남진의 아버지가 김대중과 친분이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의 학창 시절에 남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목포일보에서 사장상을 받았고 그 외에도 남진 아버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대중이 목포에 내려가면 항상 남진의 부친 집에 묵었을 정도였습니다. 신군부는 김대중과 친분이 있는 집안 자손이라는 이유로 남진의 방송 출연을 아예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조용필 등 후진들이 치고 올라온 탓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한참 나중 일이고 정치적 탄압이 훨씬 큰 이유였습니다. 전성기를 누리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방송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남진은 가수 활동을 그만두고 재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980년대는 남진에게 공백기였습니다. 화려했던 무대를 뒤로하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스타에서 평범한 이민자로 남진에게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이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을 보낸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989년 남진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괴한에게 칼로 찔리는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조직폭력배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남진은 지금도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진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허리는 튼튼했고 노래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남진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0년의 공백을 깨고 복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요계는 많이 변해 있었고 남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남진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과거일 뿐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1993년 남진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내 영혼의 히로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여성 팬들에게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던 팬들이 여전히 남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40대, 50대가 되어 있었지만 남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히로인 이후에도 남진에게는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약 3년 동안 계속된 슬럼프였습니다. 히트곡이 나오지 않았고 방송 출연도 많지 않았습니다. 남진은 다시 한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래했고 계속 무대에 섰습니다. 1999년 남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꾼 곡이 나왔습니다. 둥지였습니다. 내리는 와킹니 그님.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남진은 직감했습니다. 이 노래다 하고 말입니다. 남진은 이미 준비하던 앨범을 뒤엎고 둥지를 타이틀로 한 앨범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데뷔 35주년 기념 앨범으로 둥지를 발표했습니다. 둥지는 대박이 났습니다. 1990년대 미사리 카페에서 노래를 하던 가수들이 세 곡 중 한 곡꼴로 둥지가 신청곡으로 들어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후배 가수들이 배우는 교본 같은 곡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진은 훗날 둥지를 통해 다시 팬들과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참 고맙고 잊을 수 없는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남진이 직접 뽑은 인생곡이기도 합니다. 둥지의 성공으로 남진은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05년에는 저리가를, 2008년에는 나야나를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했습니다. 2008년에는 초대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약 3년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장윤정과 함께 듀엣곡 당신이 좋아를 발표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듀엣 가요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60대의 남진과 20대의 장윤정이 함께 부른 이 노래는 세대를 넘어선 협업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데뷔 45주년 기념 음반을 발표하고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대를 지켜온 것입니다. 남진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길게 쉬지 않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대에 서왔다는 것.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꾸준히 노래하고 방송에 나오는 끈기. 이것이 진짜 위대한 점입니다. 나훈아가 신비주의 컨셉으로 대중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과 대비되게 남진은 항상 대중과 함께했습니다. 2008년 이후 나훈아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남진의 존재감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가수로서 각 지방 공연은 현재에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으며 곧잘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진과 나훈아의 비교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나훈아의 음악이 향수를 자극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든다면 남진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감각으로 트로트의 또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곡이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남진이 부르는 트로트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서 나오는 뽕기가 덜해서 지금 들어도 중후하고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2014년 영화 국제시장에 남진의 베트남전 시절이 짧게 등장했습니다. 청년 남진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동방신기의 멤버 윤호윤호였습니다. 윤호윤호는 남진과 생김새가 닮지는 않았지만 젊은 시절 상당히 미남이었고
광주 출신이라 목포 출신인 남진 특유의 사투리 말투를 그런대로 재현할 수 있는 캐스팅이었습니다. 남진의 삶이 한국 현대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2024년에는 남진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담은 콘서트 영화 오빠 남진이 개봉했습니다. 님과 함께를 비롯한 그의 히트곡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해 들려주면서 그의 인생뿐 아니라 한국 가요의 역사도 풀어냈습니다. 남진은 이번 다큐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얻었다며 많은 팬의 사랑과 후원이 있어 오늘의 내가 있구나 하고 새삼 감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79세가 된 남진은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고향 목포에서 80세의 나이에 둥지 등 4곡을 열창했습니다. 나이를 믿을 수 없는 열정입니다. 남진은 노래는 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진 가사,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멜로디의 좋은 편곡을 거친 노래, 그 안에서 살다가 마무리하고 싶어요. 단 한 곡이라도 그런 것을 남기고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남진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것은 노력보다는 행운이라는 게 남진의 말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20대에 인기 가수가 된 인생 역정을 돌아보며 고생을 안 해 세상을 잘 몰랐다며 그렇게 가수가 되고 스타가 되니 깊은 맛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며 60년 전 히트한 노래를 지금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다. 긴 세월 속에서 얻은 깊은 감성으로 노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남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팬들과의 관계입니다. 젊은 남진을 오빠라고 부르던 10대 팬들은 지금 6갱시 70대가 되었습니다. 남진은 지금 그분들을 만나면 팬이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그냥 팽화는 다르죠. 무대에서 노래할 때 나를 바라보는 그들은 60, 70세인데도 표정은 10대이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남진은 팬들로부터 기증받은 기념품들로 전남 고흥군의 남진 가요기념관 설립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내 소장품들은 정작 내 손에 하나도 없어요. 가수 남진의 60년 인생은 결국 모두 팬들이 삶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이제는 그 삶을 잘 멋있게 마무리하는 게 내 마지막 소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진의 대표곡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슴 아프게, 울려고 내가 왔나, 마음이 고와야지, 님과 함께, 너와 나, 미워도 다시 한번, 내 영혼의 히로인, 둥지, 나야 나, 당신이 좋아 등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곡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곡들은 모두 다른 시대에 발표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세련된 리듬과 독창적인 편곡으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남진은 원래 스탠다드 팝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록앤롤 창법을 선호했고 선이 굵은 저음의 남자다운 보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두 번째 컴백 이후로는 나이 등의 이유로 트로트곡 위주로만 발표했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최전성기의 트로트와 로커빌리 록앤롤을 오고 가며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깊게 의식하여 엘비스를 벤치마킹한 것도 남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남진을 단순히 엘비스 짝퉁 가수로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남진은 한국적 정서와 엘비스의 무대 매너를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나훈아도 일회성이지만 엘비스 복장으로 무대에 선 적이 있었을 정도로 당시 엘비스는 많은 가수들에게 영향을 준 존재였습니다. 현재는 가수로서만 기억되지만 원래는 영화 배우를 지망한 연극영화과 출신 미남이었고 실제로 전성기에는 수십 편의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에게는 가수로만 알려져서 오랜만에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집창촌 부근 성당의 욕쟁이 주임 신부 역할로 출연하자 남진이 영화에도 나온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성기이던 1970년대에 히트곡의 이름을 딴 님과 함께 등 수십 편의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가수 겸 배우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남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가수 중 최고령자입니다. 2024년에 현철이 별세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콘서트, 방송을 오가며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반짝 주목받는 가수들이 많지만 남진처럼 긴 시간 꾸준히 자기 길을 걷는 가수는 드뭅니다. 그의 지구력과 열정은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은퇴가 아니라 금퇴일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남진의 인생은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부침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최고의 스타가 되었고 베트남 전쟁을 경험했으며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고 다시 돌아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인기를 누려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허탈한지 잘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진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것은 팬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남진에게 음악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트로트의 왕좌를 두고 수많은 이름이 거론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남진이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무대를 지켜온 그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며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생명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써온 그를 향한 존경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남진은 자타공인 1970년대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으로서 라이벌인 나훈아와 함께한 시대를 양분했던 슈퍼스타입니다. 오빠 부대의 원조격이라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 현재도 현역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의 산증인이자 레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남진이요. 들어도 좋고 불러도 좋은 노래로 국민을 위로하고 보고 또 봐도 변함없는 우리 가요계의 대들보일세. 이 말처럼 남진은 여전히 가요계의 상징이자 시대를 이어주는 진짜 대들보로 남아있습니다. 남진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축소판입니다. 전쟁 후의 부흥, 1960-70년대의 경제 발전과 문화의 꽃피움, 1980년대의 정치적 격변, 1990년대의 민주화와 문화의 다양화,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도전까지 남진은 그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노래해왔습니다. 지금도 남진은 무대에 서면 여전히 그 옛날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목소리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60년 전 히트한 노래를 지금 다시 부를 때 그 노래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의 경쾌함 대신 인생의 무게와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남진이 바라는 것은 멋진 곡 하나를 더 남기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가사,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멜로디의 좋은 편곡을 거친 노래, 그 안에서 살다가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단 한 곡이라도 그런 것을 남기고 떠나고 싶다는 남진의 말에서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온 남진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영광의 순간들, 고통스러웠던 시련의 시간들, 그리고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의 마음입니다. 남진은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무대에 섭니다. 반세기를 넘도록 무대 위를 지켜온 남진은 여전히 가요계의 상징이자 시대를 이어주는 진짜 대들보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 계속 사랑받을 것이고 그의 삶은 후배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남진, 그는 대한민국 가요사에 영원히 기억될 전설입니다.